잠깐, 딱 10초만 시간 내주세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을 거예요. 이제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드셨을 수도 있어요. 일은 솔직히 더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.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아니,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어.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절대로요.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용히 혼자 안고 계신 감정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? 마치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골목길에 들어선 것처럼요.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은 아직도 달리려고 하고 머리는 쉬라는데 마음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어요.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방황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2막을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하루가 분명 달라질 거예요. 마음이 조금, 아니 꽤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. 약속드릴게요. 퇴직하고 처음 한 달 정말 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. 평생 못 자던 늦잠도 자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실컷 보고, 아, 이게 진짜 삶이구나 하셨을 거예요. 근데 2달, 3달이 지나면서 슬슬 이상한 감각이 찾아오기 시작해요.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지? 가야 할 곳이 없어. 만나야 할 사람도 딱히 없어. 해야 할 일도 없어. 처음엔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공허함으로 바뀌어 있어요. TV를 켜도 재미없고 운동을 나가도 뭔가 허전하고 밥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게 먹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. 그 허전함의 정체가 뭔지 처음엔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정체는 이거예요. 나는 사라졌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. 직장 다닐 땐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. 후배들도 찾아오고 거래처도 연락 오고 회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. 내 자리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.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. 내 빈자리가 금방 채워진 것 같고 전화도 뚝 끊기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, 그리고 깊이 아프게 다가와요.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. 이건 수십 년을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.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은 늘 이랬잖아요. 저는 회사 팀장입니다. 저는 부서 부장입니다. 그 타이틀이 곧 나였던 거예요. 그런데 그 타이틀이 사라진 순간 나는 과연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하기도 싫은데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. 몸은 분명히 지쳐 있어서 더 이상 일하기 싫고, 그렇다고 그냥 쉬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고, 이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여러분이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. 심지어 주변에 말하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. 퇴직하고 뭐가 불만이야. 부러운 소리 하고 있네. 이런 말 들을까봐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. 그 방황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. 그리고 그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감정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. 가족을 위해, 회사를 위해,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.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어요. 그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려요.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인생 2막을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시작하는 방법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. 메모하셔도 좋아요.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. 첫 번째, 역할을 내려놓고 나를 다시 만나세요.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버지로, 어머니로, 팀장으로, 부장으로, 가장으로 사셨어요. 그 역할들은 정말 소중하고 빛나는 것들이에요.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옷을 잠깐 벗어도 괜찮아요. 아주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. 나는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?
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이지? 어렸을 때 꿈꿨던 게 뭐였지?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인생 2막의 씨앗이에요. 실제로 퇴직 후 수채화를 시작해서 지역 전시회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채소를 나눠주는 기쁨을 발견하신 분도 계세요.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신 분도 계시고요. 50대, 60대에도 새로운 걸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. 아니,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.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실패해도 잃을 게 없고 오롯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때니까요. 두 번째, 생산성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세요. 직장 다닐 때는 성과, 실적, KPI, 목표 달성으로 하루를 평가했잖아요.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그 하루는 실패한 것 같은 느낌. 그 기준을 그대로 인생 2막에 들고 오시면 매일이 실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.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. 오늘 내 마음이 평온했나? 오늘 맛있는 걸 먹고 감사함을 느꼈나? 오늘 한 사람이라도 웃게 해줬나? 오늘 내 몸을 조금 더 아껴줬나? 이것들도 완벽하게 훌륭한 아주 성공적인 하루의 기준이에요. 쉬는 것, 노는 것, 그냥 하늘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.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예요.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한다. 이제 여러분은 살기 위해 사셔도 돼요.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. 세 번째, 딱 하나 작고 소중한 루틴을 만드세요. 방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루의 리듬이 없어서예요.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으로,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거창하게 인생 계획 짜실 필요 없어요. 아주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. 매일 아침 7시에 30분 동네 산책, 일주일에 한 번 수채화 그리기, 매주 화요일 오전에 오래된 친구와 커피 한 잔. 이 작고 소박한 루틴 하나가 하루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줄 거예요.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습관은 보통 21일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. 딱 3주만, 21주만 꾸준히 해보세요. 그 루틴이 어느 날 아침 저절로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하루가 조금씩 만들어져 갈 거예요. 인생 2막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오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자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역할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다시 발견하세요. 두 번째, 생산성 기준을 바꾸고 쉬는 것을 당당하게 즐기세요. 세 번째, 작은 루틴 하나로 하루의 리듬과 기둥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세 가지 거창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.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. 그것으로 충분해요.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. 쉽지 않았던 시간들,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, 지치고 힘들었던 새벽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고 가족을 품어온 그 모든 날들이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. 그 세월을 버텨내고 또 빛나게 만들어 오신 분이 인생 2막이라고 못 헤쳐나가겠어요? 절대 그럴 리 없어요. 방황은 끝이 아니에요. 방황은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.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맞아요. 그 헤맴 끝에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그 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아름다울 거예요.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. 혼자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셨다면 여기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을 혼자 조용히 담아두고 계신 분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. 그분에게 오늘 하루 큰 힘이 될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게 찾아올게요.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